이게 방송하기 전에 유튜브들이 다 켜놓으니까 뭐 이렇게 미리 준비 안 하고 하면 힘들 것 같아요. 아예 좀 준비해서 하는 거죠. 우리 서정훈 변호사님 벌써 한 달 됐어요. 예. 이거 한 달 전에 이슈 대담 인터뷰했는데 그 소리도 조금 그 잘 안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잘 나옵니까? 예.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한 달 동안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죠? 예. 요즘 그 핫 이슈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여러 가지 유튜브도 많이 나오고 방송도 많이 나가시는데 최근에 핫 이슈가 뭡니까? 가장 핫 이슈는 이제 그 이재명이가 끝까지 이제 그 완주할 수 있겠는가. 지금 상당히 그 대장동부터요. 거기에 그 배임하고 이제 뇌물 또는 직권 남용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과연 이재명이 완주할 수 있겠는가. 이게 아마 여권에서는 가장 핫 이슈고요. 선수 교체 얘기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재명 측에 또 방송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물어봤더니 이재명은 이제 그 끝까지 설령이 구속돼도 옥중 출마하겠다. 당헌에 그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끝까지 옥중 출마라도 완주한다. 뭐 이런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야당에서는 핫 이슈가 지금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그 컨벤션 효과를 좀 누리면서 지금 지지율이 한 10에서 15 정도 이재명을 압도하고 있잖아요. 이런데 그 컨벤션 효과가 언제까지 갈 것이며, 그 다음에 그 부인 있잖아요. 김건희 씨. 김건희 씨에게 언제쯤 등판할까? 요즘 이게 어제 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구속 영장이 됐거든요. 이런 게 그 상당히 핫 이슈로 지금 부각되는 것입니다. 그 김혜경 그 이재명 후보 부인이 또 낙상 사고 당했는 건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고 이래서 여러 가지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공화당이나 자유파 국민들이 굉장히 황당해하는 것은 아무튼 5.18 정신을 헌법 조문에 넣겠다. 윤석열 후보가 아무튼 5.18 관련해서 혹은 전두환 대통령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사과를 하는 과정에서 개사과라 그러나 그런 것도 나오고 아무튼 여러 가지 실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자유우파 소위 보수의 후보가 특히 제1야당의 후보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이것은 굉장히 분노하게 한다. 우리 공화당이나 저나 그것은 문재인도 그 뭐 헌법 개정하려다가 자유자 좀 빼고 그다음에 5.18 또 뭐 촛불까지 헌법에 넣겠다 이러다가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못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뭐 선거 전략적으로 했다 이러는데 좌파들을 그렇게 쉽게 보면 안 되는 게 이게 미리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을 하는 순간에 선거 전략적인 차원이 아니고 이제 코가 걸리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이 문제는 5.18 문제는 아직 역사의 진행 상황이고 역사의 진행 상황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발상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고 한편으로 봐서는 윤석열 후보의 정체성이 뭔가 라는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에 대해서도 유경수 여사님 거기 옥천 생가에 가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말이죠. 그래서 아니 윤석열이가 실질적으로 자유파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많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아마 저도 이제 그 5.18을 헌법 이념에 역했다. 이거는 아주 저도 반대를 합니다. 제가 세 가지 이유만 짧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제 그 5.18은 아직까지 이게 역사적으로 정리가 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5.18에 대해서는 이게 끝없는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 관계 가짜 유공자 이해차이라든지 가짜 유공자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지만은 셈은 지금도 여기 그 북한 개입설 주장하는 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완전하게 그 전국민적으로 이게 합의가 이루어진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헌법에까지 엮는 거 저는 5.18 비방하면 이게 처벌하는 법도 결사 반대하거든요. 이게 첫째 이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5.18은 저는 이게 지금 좌파의 의잔될 뿐이에요. 우리는 우파는 이게 5.18보다 이틀 앞선 게 5.16 혁명입니다. 헌법의 전문에 열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5.16 정신, 한강의 기적 이런 걸 이렇게 넣든지 아니면 최소한 이게 균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걸 이렇게 다 빼고 그 무조건 이게 5.18만 헌법에 넣으면 이게 국민들이 저는 투표하면요 부결된다 봐요. 헌법은 이게 국민 투표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이제 헌법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 이승만 대통령의 우리 대한민국 건국. 그래서 이 48년 8월 15일을 건국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뭐 임시정부 때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좌파들의 논리가 저는 논리 모순이 상당히 많다 이래 보는 사람이고 5.18 문제를 거론하려면은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 자유 정신이죠. 그런 건국 정신 또 대한민국을 세계의 경제 대국 또 혹은 군사 대국으로 만들어준 그런 기반이 되는 이 박정희 대통령의 애국 정신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다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 앞에 역사를 다 빼고 그냥 5.18 정신 저는 이래 봐요. 5.18에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것은 대단히 안타깝고 사실은 그 유가족분들이나 가족분들은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선량한 사람들이 희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제 국가가 유공자로 모시고 그런 따르는 걸 해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이제 아직 역사가 정리가 안 됐다는 거고 제가 안행이 간사도 하고 이런 5.18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많이 들여다본 사람으로 보면은 어떻게 유공자보다 가유공자가 더 많은 상황이 있느냐. 그래서 가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 국민들이 이제 아셔야 되잖아요. 도대체 유공자와 가유공자의 혜택이 또 그런 그 여러 가지 보상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돼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지 그냥 역사에서 5.18만 딱 떼가지고 5.18 정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유민주 체제나 자유파 국민들로서는 이것은 망언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실겠다는 이 윤석열의 망언을 철회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윤석열하고 우리가 지금 싸워야 돼요. 왜? 이거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건드려버리는 문제, 헌법 개정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 입으로 헌법 개정을 하겠다는 거 얘기하면은 더 나아가면은 이제 이원 집정부제로 갈 가능성이 헌법할 때 이원 집정부제 내각제 문제가 거론되고 헌법 전반에 대한 얘기가 거론될 텐데 그것만 발탁대가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국회가 3분의 2가 장악돼가 있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또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정권 개최가 된다 하더라도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고 문재인 정권의 완전한 차별 소위 지금 악법이나 문재인 정권이 저질렀던 사회주의 경제정책 소득 주도 성장 혹은 이 노동 3법에 의한 노동 조합 천국을 만들어버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파의 후보자면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또 하나는 아니 정치 보복을 하라고 소리가 누가 합니까? 정치 보복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권력 게이트에 대해서 명확한 수사를 하고 그 수사에서 나타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통틀어 가지고 헌법을 고친다는 문제를 5.18 정신을 넣겠다는 얘기로 하나는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는 얘기로 통틀어서 문재인 정권에 사면을 주는 형태로 이렇게 가는 것은 우파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 이래 보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이제 그 조금 전에 제가 세 가지 이유를 했잖아요. 첫째가 이제 역사적으로 정리가 안 된 거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5.16 혁명이라든지 우파 아젠다국의 형평 문제. 바로 세 번째가 이제 그 문제입니다. 바로 이제 그 개헌 문제예요. 개헌은 이게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벌레골이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5.18을 헌법 전문에 연다. 이 말은 이게 결국 개헌의 이슈에 빠져들어가요. 개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국회
3분의 2 가까이 180석이 좌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좌파 뜻대로 개헌을 주물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게 대통령 권한을 완전히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게 바로 이제 이혼 집정부제 여러 가지 게 개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대통령이 되면요. 가장 해야 될 거는 시대 정신은 좌파 대청소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개헌이 급한 게 아니에요. 개헌 가면 이게 아무 일도 못합니다. 저는 후보가 되자마자 100일 내에 문재인부터 그다음에 이재명 뭐 여러 명 있잖아요. 이런 게 좌파들이 나라 곳곳을 이렇게 병들게 해놨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중에 이게 옛날에 율곡 이승이 조선이 200년 지나니까 토붕, 흙이 무너지고 와해, 기둥, 기와가 이게 다 부서지는 이게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거든요. 지금 이게 저는 형세가 토붕, 와해, 지세 이게 우리 형세입니다. 이게 다 문재인 좌파 때문 아닙니까? 이걸 이게 저는 정치 보복이 아니고 제대로 이게 법치를 가지고 대청소해라. 이게 시대 정신이다. 다시 이래 보는 거죠. 다시 돌려놓잖아요. 대한민국 다시 돌리자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후보당이나 저는 아무튼 문재인 정권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태어나서는 안 되는 반동 정권이다. 그래서 이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 이래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자,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법 하나 두 개를 이렇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좌파들이 못 박아놓은 악법들을 다시 다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인사에 대해서 인사탕평을 써야 되잖아요. 지금 인사가 호남 중심의 인사가 됐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좌우를 이렇게 가르는 게 아니고 자기 패거리 정치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튼 우리가 볼 때는 저것은 촛불의 혁명이 아니고 쿠데타다 이래 보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황들 또 현실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대못을 박아나는 악법들 또 그들이 했던 악행 막 이러한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청소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표현하면은 그들이 적폐청산하자 그랬잖아요. 네. 이제 대한민국다운 이 기본적인 이 파괴, 네. 대한민국 파괴 행위에 대한 청산을 해야 된다. 거기 이제 국정농단도 있고 법치농단도 있고 뭐 법치 사망에까지 이르는 거, 그다음에 경제 정책에 대한 농단도 있고,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는 아직까지 문재인에 대한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는 이 메시지를 던진 걸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문재명이라고 문재명과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 문재인 정권의 악행 앞서고 요즘 얼마 전에 랑 가져왔는데 이철이가 가져왔는데 그거다 막 우리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 생각 자체가 좌파 지금 자유파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이 악법이나 그동안 부정부패 그다음 권력 게이트를 다 윤석열을 저렇게 지지하는 이유도 네가 그거 다 가서 청소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은 정치 보복 안 하겠다. 정치 보복 누가 하라 그랬어요? 법적인 잣대로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편파 수사하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수사할 것을 지금 수사를 안 하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 그 안에 대장동도 들어가잖아요. 대장동도 들어가고 이번에 뭐 변호사비 대납 그런 의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니까 그러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 지금 아마 지지율에 도취돼 가지고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지지율은요 이게 요동을 칩니다. 결코 이렇게 간격이 벌어져 가지고 대통령 선거는 안 치러요. 이렇게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거의 박빙으로 가는데 지금 뭐 이재명이 워낙 못하니까 거다가 문재인 정권이 하는 것마다 우리 젊은 사람 말로 빡을 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지율이 윤석열이가 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윤석열이 지금 5.18 문제요. 자유파 국민들이 내용 아는 국민들은 X 친다고 저거 큰일 났다. 그런데 정권 교체는 해야 된다 이런 거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공화당은 분명히 이렇게 통합의 문을 열어놓는다. 윤석열이가 문제를 좀 풀어라 했더니 문제는 풀기는 고사하고 이거는 그냥 제2의 문재인 정권 비슷하게 가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개헌하고 5.18 아니 문재인도 못했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하지. 그 다음에 무슨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 그러지. 그래서
저 사람이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업무를 가지는 것은 야, 정권 교체만 하면은 정권 교체하자마자 나는 6개월 안에 개헌 들어간다. 왜? 벌써 벌이 던졌잖아요. 그러면 개헌 안 하면은 200석 가까이 3분의 2 가까이 갖고 있는 이 좌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지금 좌파들이 그냥 식물정부 만들려고 난리할 텐데 또 뭐 제2의 탄핵 비슷하게 만들어가 나올 텐데 그래서 후보로서 그 중요한 얘기를 표를 얻기 위해서 5.18 문제를 또 아마 그 광주에 있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표 얻기 위해서 5.18 문제 꺼내는 것 자체도 기분 나쁘다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신중할 필요도 있지만은 저는 윤석열이의 정체성이 자유우파의 정체성이 아니다 이래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윤석열 후보도요. 본인에게 누구 때문에 후보가 됐는지를 저는 제대로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중도나 젊은 층이 전부 그 홍준표를 지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 이런 데 그 보수층의 어르신들이 윤석열한테 표를 몰아준 당심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고 청소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염원을 저버리면 안 되고요. 지금 이게 그 좋은 그룹에 보면 뭐 김종인 또는 이게 이준석 또는 이제 권성동 이런 게 좋은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김종인이 총괄 이런 게 좋은 들으면 이게 김종인이 그 무슨 이념이 있어요. 카멜레온처럼 파리 때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하이에나처럼 그런 게 김종인 아닙니까? 이준석도 마찬가지예요. 대구 가서 이렇게 탄핵이 정당하다고 떠드는 또 이렇게 탄핵 5덕 중에 하나가 법사위원장 권성동이 지금 사무총장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가 울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한 그러니까 이런 이게 조언을 듣다 보면 그럼 이게 정권 교체가 왜 필요합니까? 저는 자유파의 정통 이런 게 목소리를 윤석열 후보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본인이 또 언제 위기가 올지 몰라요. 자유파 국민들이 이게 정권 교체는 해야 된다. 저도 뭐 정권 교체는 국민의 명령이라 보는 사람이에요. 정권 교체를 뭐 이재명이가 대통령 돼야 된다 이런 생각하시는 사람이 우리 공화당 한 명도 없어요. 단지 하나 윤석열이가 저렇게 어정쩡하게 넘어가면 윤석열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요. 이제 자유파 국민들이 헌법 전문에 5.18 넣는다. 그거 어느 국민들한테 동의받았어요. 헌법의 얘기를 정치 지도자가 헌법의 국민 여론조사도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거를 자기 표 받기 위해서 광주에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 그것은 그래서 제가 윤석열이의 정체성이 뭔가. 그러고 윤석열이가 이렇게 가면은 정권 못 가져온다. 왜? 자유파 국민들이 저 사람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으로 봐서는 뭐 기회예요. 왜냐하면 비교가 되잖아. 아니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그러면 우리 공화당은 그렇지 않아. 그것은 우리 공화당 조원진뿐만 아니라 우리 공화당 당원 자유파 국민들이 그 문제를 용납 못한다. 철회해라. 그것도 안 하면은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대한민국의 건국정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자유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 하는 그 당연하니 대한민국의 건국을 좌파와 우파가 첨예하게 싸우잖아요. 그거에 대한 우파 지도자는 그걸 분명히 해야 되고 또 대한민국이 역사가 좌파 역사가 아니에요. 역사의 중심은 박정희 대통령의 그 5.16 혁명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통치 철학 또 국민들에 대한 그런 애국정신, 애민 뭐 이런 것이 다 있는데 그것만 앞에 거는 다 빼고 5.18 문제만 딱 들어가지고 그러면 5.18 문제 들면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다 없고 김대중 대통령만 또 갑자기 나오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5.18 예를 들어서 차별에 대한 혹은 5.18에 대한 비판을 못하는 그런 악법 중에 악법을 만들면은 지금 윤석열은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는가? 동의를 하는 것 같아. 지금 5.18 정신을 얘기하는 것은 5.18 비판을 하는 그 법 자체에도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문제는 빨리 철수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재명하고 싸우기도 바빠요. 우리 문재인하고 싸우고 이재명하고 싸우기도 바쁜데 아니 윤석열하고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이 와버렸다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그래서 이제 그 5.18하고 관련해서 결론은요. 지금 여기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 꼭 알아야 될 게 지금 이제 지지율이 이재명보다 앞서고 있죠. 이게 그 윤석열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또는 이제 김종인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준석이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기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앞서고 있는 거는 1등 공신은 문재인이고 그 다음에 2등 공신은 이재명이고 3등 공신은 조국이나 추미애 때문이에요. 워낙에 좌파 정권이 잘못하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정권 교체 욕구 때문에 지지율이 높은 거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똑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5.18을 헌법에 기원해서 넣겠다. 그러면 이게 제가 보기에 1,000만 표들이 나갑니다. 자유우파에게 1,000만 표들이 나가요. 엄청난 대위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대로 얘기해 저는 정찰이 된다. 빨리 철회를 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중도 그다음에 광주에 대한 그러한 그 윤석열의 조급함, 막 이런 부분이 자유우파 전체를 흔들어 버렸잖아요. 어제 제가 고성국 TV 나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야 이거 지금 이재명하고 싸우기도 조원진이가 이재명을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연구도 많이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사항들도 많이 알고 있고. 야, 이재명하고 싸우기도, 이게 선거법 때문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 못하지만은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괜찮단 말이에요. 야, 이재명 문재인하고 싸우기도, 지금 바쁜데, 이게 느닷없이 뭐 5.18 정신을 헌법 정문에 넣는다고 오늘 우리가 가가지고 이제 윤석열하고 싸운다니까? 이거는 윤석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자유우파, 특히 우리 공화당 같은 자유우파의 정신을 가진 정당은 용납이 안 되잖아요. 또 하나는 뭐, 저는 더불어민주당이나 혹은 그 문재인 좌파 정권이 표를 달라는 것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역대 정권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충남도지사 이렇게 가장 그 좌파들에서 혹은 문재인 정권에 기여를 했던 사람들이 성추행 문제로 한 사람은 자살하고 한 사람은 감옥 갔는데 치매라 얘기하고 한 사람은 지금 아직 감옥에 있잖아요. 아니 이런데 무슨 표를 다 저는 대한민국 여성이면은 다 엄마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누나가 있고 여성이면 언니도 있고 대한민국 가정에는 다 여자분들이 다 있는데 아니 이런 정당에다가 이런 후보에다가 표를 준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무튼 뭐 어떤 정책을 잘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도덕성에 상당히 결여가 있다.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도덕성의 문제는 입에 담기도 싫어 솔직히.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그러면 아니 만약에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가 35% 나오는 것보다 난 신기하다 보는 게 아니 어떠한 대통령 후보가 저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고 감추려고 뭘 감추려고 자꾸 이래저래 하다 보면은 헛발질하고 이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선수 교체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여기 선수 교체가 뭐 나온다 아까 선정훈 변호사 말대로 뭐 당헌 당규상에 선수 교체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그 이재명은 뭐 그쪽 사람들 얘기는 선수 교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얘기 나오면 옥중투쟁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으로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우리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는 국민의 명령이다 제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도덕한 정권 또 이러한 부도덕한 정권의 제2중대의 이재명 그런 후보 뭐 그런 좌파들한테 이번에 표를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후보는 그러면 괜찮으냐? 저는 이래 봐요. 아무튼 좌파들이 뭐 공작 정치를 하든 정치 공작을 하든 대통령 후보가 국민들한테 당당하게 나서지 못한다. 이것은 굉장한 결격사예요. 어떤 이유에서라도 지금 후보가 되면요. 당당하게 나서는 게 맞잖아요. 그것이 후보 부인이 오면은 표가 떨어진다. 후보 부인이 나서면 안 된다. 이게 지금 뭐 거의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선거 캠프에도 그 얘기 한다고 그래요. 그것은 대한민국의 불행이잖아. 불행.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이러한 대통령 선거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또 문재인 정권하고 5년 가까이 이 독재 정권과 싸운 우리로 봐서는 대통령 후보 둘 다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래 보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이재명 부분은 그 아까 선수 교체론요. 제가 보기 그 이미 원래 여성들한테 인기가 없었는데 이번에 김혜경 사건으로요. 그 완벽하게 많이 실망이 떠났더라고. 저희 집사람 친구들이 그 한 5명 친목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그 2명 정도가 이재명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김혜경 사건 터지면서 다 돌아선 게 쇼를 해도 게 너무 쇼를 했잖아. 일단 이게 그 사고 자체가 설명이 잘 안 되는 거고요. 이번에 가로세로 강용석하고 김세희를 또 이게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까지 했더라고요. 근데 막 고발하고 네티즌도 고발한다고 진실이 가려집니까? 저는 그 경위도 상당히 의문스러운데 100번 양보해가지고 이게 뭐 스트레스로 넘어지다 칩시다. 근데 그걸 갖다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표로 이용했습니까? 지금 그 나이에 전화하니까 뭐 접니다 했더니 아 자기야 어쩌고 저쩌고 막 쇼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게 말이 안 되고. 그 쇼 아닐 수도 있지 뭐. 그 원래 지금 나이에 원래 제 집사람 제보고 아니, 종환이 아빠 원래 바깥에서 바깥에서 막 이런 사람 막 안에서 잘하는 척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뭐 바깥에서 좀 문제가 있는 시끄러운 사람들이 집에 가면은 막 엄청 잘한다고. 아니 그 그런 날마다 이게 키스도 하고 여자분들이 제 얘기에 대해서 동의를 많이 할 거예요. 아마 저는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 나온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 보는 사람이고 또 나와도 이번에 저 대장동 사건 의혹 이런 거는 이재명이 특검 무조건 받아야 돼요. 네. 저게 특검 안 받으면요 지금 그냥 35% 박스에 딱 갇혀 있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특검 요구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저게 또 특검 받는다 할까봐 좀 걱정도 있어. 저 원래 이제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저기 특검 가지고 2달을 끌어버렸다고 그러면서 이제 박스에 딱 갇혔잖아요. 와중에 그 부인의 어떤 낙상 그 사고가 터졌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돌파할 수 있는 개념 자체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왜? 사람도 데려다 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쪽에서. 이제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나 이럴 때는 오른쪽에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을 막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변화를 줬잖아요. 지금은 이쪽에 있는 사람 그거 알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다 해가지고 지금 윤석열 후보 캠프나 이준석이나 이런 사람들 같이 오만해가지고 뭐 생각도 안 하고 헌법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하는 거는 야 이거 잘못하면은 다 무너졌는데 저기 솟아날 구멍을 주는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그 망언은 철회를 하는 게 맞다. 네. 또 하나는 우리 공화당의 가치로 봐서는 용서가 안 되잖아요. 네. 또 요 근래에 윤석열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에 대해서 했던 그러한 망언에 가까운 발언도 저희들은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많이 참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공화당이 동원력이 제일 좋고 또 우리 공화당이 그동안 뭐 유튜브 분들도 그렇고 여러 투쟁력은 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데 이분들이 저한테 압력을 넣는 겁니다. 안 된다. 윤석열부터 먼저 확실하게 그 모소를 박아줘야 된다. 뭐냐? 아무튼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차별화 정도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국정농단이나 권력 게이트, 부정부패 문제 이건 철저하게 수사해서 단죄한다.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화를 완전히 시켜야 된다. 또 세 번째는 이 지금 말뚝 박아놓은 악법, 그다음에 뭐 노동산법부터 시작해서 52시간 근로제 소득주도 성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악법, 또 남북 관계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 뭐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 다시
대못을 뽑자. 그것을 하기 위한 청산위원회를 하겠다.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김종인 영감 들어오고 이준석이 뭐 적하고 하니까 전부 다가 야 국민들이 자기들이 뭘 잘해 내가 그래 너가 도대체 국민의힘 너가 잘한 게 뭐냐고 내가 볼 때는 아니 잘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아마 국민들이 이런 것 같아요. 야, 그 이재명이가 되면은 문이 아마 감옥 갈 가능성이 대단히 많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윤석열이가 되면은 문은 감옥 안 갈 수 있겠다 이런 얘기도 돌아요. 그래서 야, 이 정도 같으면은 이거는 정말 지지하는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 4년 8개월 7개월 동안 국민들의 분노 또 이 망국에 대한 걱정 미래 세대에 대한 그런 반희망적 행위에 대해서 그냥 묻고 간다. 미안하지만 조원진하고 우리 공화당 그래 못하겠다. 그래는 못할 것 같아. 그래서 통합의 문을 열어놨을 때 제가 얘기했는 거 서 변호사도 저하고 많은 얘기를 하는 분인데 이준석은 막 통합이 아니라 그냥 막 저끼리 하면 이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분명히 하면 우리 공화당 분열 세력 아닙니다. 제가 벌써 제가 출마 선언할 때 통합의 문을 열어놓고 후보자가 되면은 그 후보자가 답을 풀어라.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저 무능하고 용기도 없고 4년 문재인 4년 7개월 동안 굴종하고 아무 저항도 못했던 그러한 당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한 발에 한 10보 양보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다. 그래서 뭐 후보자가 풀어야죠. 그런데 후보자가 푸는 건 고사하고 요새 보니까 우리 공화당 보고 죽이라 하는 것 같아. 죽이라. 그러면은 우리 공화당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싸우는 걸 한번 보여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윤석열이 선거운동 못합니다. 왜 윤석열이 비밀리에 후보 활동하면 몰라도 공개 비밀 후보 활동하면 우리 공화당이 안 되겠다 싶으면요 어딜 다닙니까? 못 다녀요. 그런데 우리가 10번 100번 양보해가지고 지금 참고 있는데 우리 공화당에 대해 혹은 헌법 전문 문제 이런 거 쉽게 꺼내고 또 뭐 단죄하라는 문재인 정권의 악행을 단죄하지 않고 그냥 정치 보복하지 않고 사면비슷하게 그냥 하겠다 이런 생각 가지면은 뭐 윤석열하고 싸울 수밖에 없죠. 아무튼 오늘 그 방송에 이재명 까기 위해서 나왔는데 지금 주석이 윤석열이 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이재명 얘기를 한번 돌려. 이재명이 특검인데 저도 이제 그 방송에서요 통합할 때는 이게 자꾸 윤석열 후보가 너무 이게 중도 자꾸 이게 그쪽만 통합이 아니다. 통합이라는 건 이게 한쪽은 중도고 한쪽은 이게 보수 쪽으로도 정통 보수로도 이게 외연 확장 통합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게 정권 심판은 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한 손에는 이게 표로서 심판하고 한 손에 이게 태극기로 이게 심판하는 거다. 이렇게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고 저는 지금 이게 너무 이게 김종인이나 이준석이나 윤석열 후보가 자꾸 이게 중도만 신경 쓰다 보면 보수가 오히려 이게 완전 집토끼들 있잖아요. 이쪽이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더 이쪽도 이게 통합을 노력해야 된다. 뭐 이 말씀은 제가 꾸준히 드린 거고 지금 우리 공화당도 이게 다 열려 있고 하니까 저는 뭐 협상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진 않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치인 노선이나 가치 이게 맞아야 되는데 어제 고성국 박사는 그 얘기하더만 아무튼 이 문제는 후보 간의 문제다. 밑에서 뭐 이렇건 저렇건 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후보 간의 문제 그 얘기했어요. 김종인 영감이 총괄 선대위 맡으면 이제 그 통합은 끝난 거 아니냐. 통합은 사무총장을 성동 놓고 총괄 선대위원장을 그저 김종인 영감님 놓고 그러면 통합은 끝났는데 우리는 아무도 통합의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분열한 게 아니다. 숙제를 너가 풀어야 되는데 너가 지금 오만해 있구나. 국민들의 표는요. 오만한 모습이 보이는 순간에 등을 돌려버려요. 그리고 저들 보고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아니 문재인 정권을 단죄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남북 관계라든지 한미 동맹 문제라든지 뭐 외교 국방 문제도 뭐 수도 없는 그러한 그 사항들을 전개해 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차별화하고 단절해야 되는데 지금 차별화를 느끼질 못하겠다고. 네. 지금은 이준석은 뭐 중도 얘기만 하고 그다음에 김종인 영감님은 좌우파 개념이 없어요. 그분은. 그래서 뭐 정권만 가져오면 된다 이래 보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가 어떠한 스탠스를 가져갈 거냐. 또 우리 공화당으로 봐서는 선거는 저는 뭐 이게 그냥 이렇게 쉽게 선거가 간다. 그다음에 좌파들이 정권을 쉽게 내놓는다. 그래 보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상황이 오고 우리 공화당으로 봐서는 뭐 우리 공화당 자체적으로 봐서는 좀 나은 상황들이 전개가 될 겁니다. 근데 그래도 이 정권 교체 하는데 윤석열한테 바라는 것은 솔직히 뭐냐 그러면은 이제 부패 정치인들 본인이 검찰총장 해봤잖아요. 부패 정치인들을 몰아내면 사회 자체가 부패스러운 게 거의 반 이상이 드러져요. 예. 그래서 그런 확고부동한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지. 그냥 표가 필요하니까 뭐 부패 분자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뭐 탄핵이야 뭐 탄핵했는 놈들이나 45형 구형 때린 놈이나 똑같은 입장이야. 근데 우리 공화당으로 봐서는 웃긴다 이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 대표님 제가 그 방송 인터뷰 대구일보 인터뷰를 제가 보니까 대표님 이제 그 공약이 이기 전에 와닿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그 이번에 대선은 첫째 부정부패 세력을 청산하는 깨끗한 정치. 그다음에 두 번째 불의에 저항하는 정의의 정치. 세 번째가 이제 그 가장 와닿던데 불법 거짓 탄핵 세력을 척결하는 진실의 정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서민과 미래 세대의 희망의 정치. 이걸 쭉 말씀했잖아요. 저는 이런 이제 그 진실과 정의의 정치, 특히 그 불법 탄핵 세력들 이걸 이렇게 진실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좌파 농객들하고 논쟁을 많이 해보면 많이 싸웠지. 유일하게 이기는 게 있어요.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깨끗한 대통령이 누구냐? 이거는 제가 재본 적이 없어. 누가 말도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왜냐하면 이게 김대중이 돈 받은 게 없어? 그때 중간평가 안 해주고 노태우한테 20억 받은 거. 그 다음에 홍삼 트리오 받은 게 있잖아. 그 다음에 김영삼이 뭐 현철 소통령 있죠. MB 때는 이게 이상덕이가 있었죠. 노무현 덕에 노건평이가 있었잖아. 뭐 전부 이게 다 돈 했죠.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은 10원 하나. 뭐 박근영 씨가 이게 사이다 안 줬는데 돈 받겠어요? 또 이게 박지만 씨는 묵고 살만하잖아 이지. 이게 얼마나 깨끗합니까? 따라서 저는 이런 걸 이게 사기 탄핵, 거짓 탄핵 한 거 있잖아요. 이런 이게 진실을 밝히는 정치. 이걸 이게 윤석열 후보가 저는 이제 받아들이됩니다. 본인이 과거에 뭐 박근혜 대통령 수사라든지 특검하면서 본인이 이게 그 원죄가 있죠. 본인 손에 칼을 묻혀 억울하게 수사한 원죄가 있잖아. 이걸 저는 본인이 철저하게 반성하고 앞으로 이게 그 결자 해지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 회복에 저는 윤석열 후보가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가 윤석열이 45년 구형에 대한 윤석열 특검에 또 거기에 삼성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이 직접 관여를 수사를 했고 국정원 문제도 그렇고 용서할 수 없죠. 우리 공화당으로 봐서는. 그래서 100번 아까 말씀드린 100번 양보해서 정권 교체가 국민의 명령이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통합의 문을 열어놓겠다 이래 했는데 네. 와 이번에 뭐 5.18 문제하고 다니면서 너는 내가 좀 욕은 아닌데 그냥 경상도 말로 시부리는 얘기들이 참 골 때린다. 제가 솔직히 말하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자유파 국민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저거 잘못 뽑아놓으면은 제가 다 놓고 선언하는 게 예측이 이런 거예요. 6개월 안에 개헌, 이혼 집정부제, 5.18 문제 개헌 들어간다. 그리고 그렇게 갈 거예요. 야, 그러면은 이게 뭐 5.18 헌법 전문 삽입하는 문제 가지고 우리가 또 싸워야 되고
또 개헌하는데 뭐 이원 집정부제 개헌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여야 야합하는 거잖아요. 그 야합하는 개헌을 한다. 야,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도 다 불의로 그냥 못 박혀버리고 뭐 재심할 생각도 못하는 상황이 올 거야. 역사적인 심판은 뭐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오고. 야, 그때는 전부 다 윤석열이한테 다 줄 섰는데 우리 공화당 하나 딱 남아가지고 또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싸우기 전에 우리가 정권 잡자. 오히려 우리가 이니시티브를 쥐고 정권을 잡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처음에 우리가 나올 때는 야, 이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얘기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한 얘기 혹은 정체성의 문제 이런 문제를 거론할 후보가 없다. 우리가 예상이 맞았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야, 이거 나라 또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은 뭐 나라가 두 번 망하겠다. 그리고 이제 좌파 정권은 정권 바꿔가지고 한번 처단을 하는데 단죄를 하는데 야, 이게 비스무리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원 집정부제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는 영구 고착되는 거예요. 영구 고착. 그래 되면은 이 나라는 이제 뭐 진실이다, 정의다, 희망이다 이런 얘기들이 사라진다. 그래서 대구 신문하고 인터뷰에서도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국민들이 5.18 전문에다가 헌법 전문에 5.18 넣는다 하는데도 전부 저쪽에서 저쪽 고개만 돌려서 그거에 대해서 성명 하나 발표하는 데가 없더라고.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 공화당은 아무튼 이 망언에 대한 철회를 하지 않으면은 윤석열 후보가 좀 괴로울 겁니다. 좀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폭압적 또 말도 안 되는 구형을 때린 윤석열이고 또 우파 개멸에 앞장섰던 윤석열인데도 우리 국민들의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그런 국민들의 열망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 참고 또 참았는데 이번에 이 헌법전문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망언이다. 이거 빨리 철회를 하는 것이 맞지. 우리 공화당이 대선 때 윤석열하고 싸워서 되겠어요. 아무튼 저는 이재명하고 싸우기 바쁘다니까. 그런데 윤석열하고 뭐 우리가 싸운 게 아니고 저렇게 역사에 혹은 정체성에 위반된 내용을 얘기하면은 싸워야지. 그 다음에 우리 공화당 동지나 저는 언제라도 윤석열이하고 싸울 준비가 돼 있는데 100번 양보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지난번 황교안 때 보세요. 잘 알잖아. 네. 황교안 때 황교안 뭐 기다려달라 저만 믿어달라 하다가 바보 돼붙다니까. 그 다음에 희망도 없어져 붙잖아요. 그게 우리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도 사적인 감정을 떠나서 당신들 용서 못해 우리 공화당은. 그런들 용서 되겠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자제하고 많이 기다리고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자유파 국민들의 뜻하고 정반하는 행동을 하면은 방법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윤석열 얘기가 너무 뭐 엄청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재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장동 특검 하루도 빨리 받아라. 네. 그런데 뭐 내가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건 받아가지고 죄가 있으면은 뭐 돈 문제가 있으면은 뭐 후보 사퇴하는 게 맞다. 뭐 그렇잖아요. 아니 그런데 돈 문제가 있고 그거가 죄가 있는데 지금 검찰은요 뭐 풀잎같이 쓰러집니다. 위에 뭐 문재인 정권 뭐 박근계 라인 문재인 라인 등등등 해가지고 윗대가리 쫙 지나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장 밑에 사람들은 전부 다 서르륵 풀잎같이 쓰러져가지고 하는데 그 수사 담당 검사들이 뭐 앞에서 앞 낚는다고 하겠어요? 이제 거의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저는 12월 늦으면 1월 사이에 양쪽 다 굉장한 사건들이 터진다. 뭐 그래서 저는 뭐 저 고발 사주 이 문제는
정치 공작이다 이러는 사람이지만은 그거 외에 다른 사건들이 연루가 돼 가지고 나오면은 양쪽 다 어렵다 이런 거. 근데 그 특검에 대해서 이재명 제가 방송에서 주로 말한 게 그 특검을 안 받으면 정치적으로 죽고 특검을 이게 받으면 법적으로 죽는다. 이재명이가 정확한 표현이. 예, 특검 안 받으면 이게 정치적으로 지지율이 폭락하는 거예요. 특검 안 받으면 이게 정치적으로 죽고 특검 받으면 이게 특검에서 바로 법적으로 죽는 거예요. 이재명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외통수 진퇴양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사이에 그 검찰의 분위기를 쭉 봤더니 지금 이제 그 청와대나 이낙연 측 있죠. 후보 교체를 염두에 두고 검찰도 이게 세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변호사비 대납을 압수액을 보니까 어허. 로펌 10군데 압수액 다 해버렸어요. 로펌에게 10군데 수입 내요. 그 다음에 그 우리 법조윤리협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 변호사로 등록된 사람들 세무자료까지 국세청 전부 이게 싹 썰어가 압수해 갔습니다. 수원지검에서. 근데 그 지검장은 이재명이 중앙대 후배 신성식이지만 근데 그 부장검사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윤석열 라인이거든요. 지금 이게 검사들의 90%가 또 얘기하면 또 바로 교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검사들이 90%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될 것 같더니 여론이 그럼 이게 벌써 원래 검사들이 바람이 이게 불기도 전에 먼저 누워버린다니까요. 풀은 바람이 불어야 눕잖아. 풀보다 못한 게 검사입니다. 오히려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게 청와대에서 이렇게까지 세게 그 검찰이 나가는 거는 이재명은 이게 어떻게 기소하면 후보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입장에서는 솔직히 윤석열보다 이재명이가 더 위험하죠. 아까 대표님도 말씀처럼 이게 윤석열이가 되면 타협 의지가 있지만 이재명이 되면 바로 자기는 교도소 가거든요. 그 점에서 저는 지금 이게 검찰의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생각보다 이게 매섭다. 그래서 저는 잘하면 이게 기소나 이게 되면서 후보 교체론이 아주 물밀듯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 이재명은 저는 뭐 원외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국정감사도 이재명을 경기지사 할 때 해보고 여러 가지 뭐 조폭 뭐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의 자료가 저희들이 제일 많다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대통령을 하려고 욕심부림 자체가 전 잘못됐다 이래 보는 거고요. 국민들을 이제 언론 민노총이 장악된 좌파 언론들이 속여도 그렇게 완전히 속이지는 못해요. 예를 들어 경기도지사 뭐 이런 데는 뭐 서울시장도 있고 뭐 이런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뭐 대통령 선거라는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뒤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간과했다 이래 보는 거고 또 부인 문제도 뭐 그냥 깨끗하게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게 있었다. 자기 말대로 뭐 낙상을 했던 뭐 기절을 했던 그래 하다가 이렇게 다쳤다. 그럼 다 처음부터 공개를 했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밀려가지고 뭐 그 공개하고 또 소방관들에 대해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이런 거는 맞지 않다. 그럴수록 의혹은 더 커지잖아요. 그런데 뭐 부인이라는 분도 여성인데 이런저런 바깥의 얘기를 안 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는 화가 나죠. 난지 않아 이제 신랑이 대통령 후보다. 뭐 이런 입장에서 조금 뭐 어떤지 몰라도 아무튼 이재명은 캐면 캘수록 대통령에 대한 욕심을 잘못 가졌다 이래 보는 저는 입장이고 이재명으로 정권을 연장한다? 그 부분은 상상이 안 되죠. 대한민국이 아무리 뭐 좌우의 이념이 갈라서 있고 아무리 저들이 선동적으로 기획으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최소한 기본적인 양심과 도덕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는 저는 욕심이 과했다. 욕심이 대통령 후보를 안 나오는 것이 맞았는데 욕심이 과했다. 이래 보고 뭐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나쁜 놈 뽑는 선거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저로 봐서는 다 나쁜 놈이야. 예. 저로 봐서는. 근데 이게 나쁜 놈 선거 뽑는 선거가 대통령 선거다. 이 코미디야 코미디.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우파의 후보는 5.18을 헌법적 문에 넣는다 하고 좌파는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그렇게 욕하다가 또 뭐
박정희 대통령의 그러한 뭐 정책에 대해서 또 자기는 옳다고 본다 이런 얘기하고 말이야.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는 좀 안속았으면 좋겠다. 왜? 우리 공화당을 좀 보시라고요. 우리 공화당이 하는 여러 가지 정책, 이번에 이제 저희 1차 이제 정책 국가 운영 비전 하고 그다음에 1차 이제 8대 분야 56개 정책 마무리 다 했어요. 그다음에 실천 과제가 100대 실천 과제 이렇게 나갈 텐데 우리 공화당이 지향하고 했던 그것이 저희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그다음에 자유시장 경제 안 지키면 나라 망한다 이래 보는 사람이고요. 예. 그다음에 역사도 이런 식으로 자유파의 역사를 좌파의 역사로 바꾸면 안 되잖아요. 이 투쟁을 5년 가까이 했다고. 지금 5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화당이 변한 게 있습니까? 일관되겠죠. 일관되게 하는데 그것은 왜냐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정치권으로 태극기 들었던 분들도 다 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고통스러운 투쟁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공화당이 숫자가 계속 더 늘어나고 뭐 아시다시피 매주 입당을 발표하듯이 늘어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은 이제 국민 스스로 깨닫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탄핵에 대한 거는 역사적인 심판을 다시 해야 되고 또 이 형사재판법에 의한 것은 재심을 통해서 다시 법권명예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런데 아니 저것이 거짓이고 불인데 우리 공화당이나 좋은지 보고 야 거짓도 불이도 그냥 막 정권 교체를 위해서 좀 내려놓고 정권 교체만 하자. 그러면 옳은 건가요? 그게 옳은 건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정치에도 그렇게 얍삽하게 또 정체성에 반하는 혹은 애국심에 반하는 애국에 반하는 그런 정치 안 해봤어요. 우리 공화당 동지들도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옳고 바르면은 국민들께서 옳고 바른 길을 가는 그러한 정치인, 그러한 정당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지. 지금 정당사 73년 정당사에 우리 공화당 같은 민초정당이 처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공화당의 이 혁명적 이런 시도, 정당에 대한 혁명적 개혁 이런 부분들이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다 기득권 정당이 되고 가진 자의 정당이 되고 또 용기 없이 자기 권력만 생각하는 그런 정당이 되는 거예요. 부패하더라도 자기 가족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이번 기회에 좌파들의 악행을 보면서 우파들도 반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권 교체하자. 그런데 좀 깨끗한 정치, 그 다음에 이 좌파의 붉은 어떤 그러한 잘못된 이 악행, 악습 이런 것도 다 뽑아버리자.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렇죠. 아까 근데 그 대표님이 뭐 이번 선거가 나쁜 놈 선거라고 했는데 아마 근데 이재명 그 부인은요. 제가 근데 그 알아보니까 스트레스나 과로로 지금 쓰러졌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 유동규가 근데 마지막 핸드폰 한 사람이 정진상이 하고 한 명 더 있다고 원희룡 후보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한 명 더 한 사람이 그 김혜경 씨라는 제보가 엄청나게 들어온가 봐요. 그래서 근데 그 성남시 의원 이기인 씨가 있거든요. 그분이 글을 올렸어요. 그걸 이제 진중권이가 이걸 다시 공유를 했더니 지금 진중권하고 이기인 시의원을 고발했거든요. 근데 지금 유동규 핸드폰을 계속 포렌식을 맡고 있잖아. 경찰 들고 있거든요. 만약에 유동규가 마지막에 김혜경 씨 통화 내역이 나온다면 이거야말로 이게 경천 동기에 엄청난 일이잖아. 그럼 이게 저는 바로 후보 사퇴론이 논다 보거든요. 거짓말이라든지 엄청난 일이잖아. 그런 게 스트레스가 아닐까. 왜 고발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데 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도 지금 리스크는 김건희 씨가 있어요. 오늘 이게 제가 오면서 YTN을 봤더니 그 평론가 김수민 평론가 있잖아. 그 진보당에서 왔지만 이게 김건희 의혹이 조국 의혹하고 비슷하다고 이렇게 떠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조국이도 학력 스펙인데 김건희 씨도 이게 학력 부풀리기 아니냐. 또 이게 김건희 씨가 사모펀드라면 조국이 정경심이 사모펀드라면 김건희 씨도 이게 돈을 빌려준 전주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공격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그 위기 상황이다. 이런 이제 그 첫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 공화당 역할을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공화당 제가 창립할 때부터 여러 가지 이렇게 공청회 할 때 제가 발제도 하고 탄핵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이게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선명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가족이 용기 있게 두려움 없이 가시밭길로 가더라도 문재인 정권과 가장 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페리클레스 그리스 있잖아. 그 말 중에 용기가 자유를 낳고 자유는 행복을 낳는다. 이 말을 했더니 오늘 그 대표님 인터뷰에도 보니까 그 행복하고 자유가 이렇게 들어가 있던데 이번에 시대 정신에 따라서 저는 우리 공화당 이런 게 그 정통 보수 정당이 저는 꼭 필요하다 봅니다. 국민의힘이 너무 기회주의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 그럼 이게 좀 그걸 견제하는 정당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점에서 저는 우리 공화당이 가장 이게 그 선명하게 투쟁했고 우리 대표님의 그 대표 공약 두 개도 보면 결국 거짓과 불의의 세력인 문재인 정권에 대한 확실한 청산. 그 다음에 반자유시장 경제 세력인 민노총의 해체. 얼마나 이게 선명합니까? 그렇죠. 민노총을 해체하겠다. 최소한 이 정도 각오로는 가야 된다. 저는 대표님이 이렇게 투쟁해주면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도 좀 깨닫고 좀 이게 그 따라와야 되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튼 이 대통령 선거는 단일 선거잖아요. 이게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하고 다르다고요. 단일 선거는 한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끝없이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윤석열하고 싸우라는 거야. 이제 저렇게 이 지금 문재인 정권하고 단절을 못하고 또 정치보복이 아니라 권력 게이트 수사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없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유명한 사과도 45년 구형에 대한 사과도 안 하고 또 헌법 전문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정도 갔으면은 이제 뭐 통합의 문을 닫고 이제 뭐 이재명하고도 싸우지만은 윤석열하고도 싸워야 된다.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또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폭정, 이 무능, 질릴 만큼 질려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국민들께서 저 국민의 힘이 마음대로 오만하지 못하도록 견제 정당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음 총선이 대선 끝나면 뭐 2년 있으면 또 총선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러한 견제 정당으로 해서 우리 공화당이 교섭단체가 되면은 국민의힘이 저렇게 무기력하게 무능하게 저렇게 불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교치가 생기기 때문에 그 비교치라는 것은 저는 그 다음은 아마 우리 공화당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제일 정당 혹은 정권을 가지는 수권 정당이 된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가진 사람인데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분명하게 내 윤석열 후보한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뭐 이재명에 대한 얘기는 솔직히 말도 꺼내기 싫어요. 제가 워낙 내용을 많이 아니까. 그런데 이재명도 뭐 좋은 짓 얘기하면은 요즘 뭐 하더라고. 야, 뭐 저 사람이 가장 무섭지 내가. 그런데 그 윤석열 후보한테 분명하게 하려면은 이렇게 가면 집니다. 지금 뭐 50%다 30%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이게 선거열을 또 선거 기간 25일 동안에도 3번 바뀌는데 지금 114일, 112일 있는 날짜에서는 한 10번 바뀔 거예요. 10번. 그래서 이 기조를 믿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또 분명하게 문재인 정권의 이 권력 게이트 혹은 악법 악행에 대한 단죄 이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선언을 하고 두 번째는 쉽게 뭐 5.18 정신이라든지 헌법 개정의 문제를 얘기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정권 잡아도 허수아비 정권 2년 갑니다. 왜? 국민들은 반대하고 윤석열을 지지한 국민들은 반대하고 또 이 좌파들은 몰아붙이고 거기에 발목을 스스로 가서 잡혀버렸잖아요.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부영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이 필요해요. 그냥 뭐 소임이기 때문에 했다 이런 말을 하면은 더 분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이게 선을 지는데 지금 중도 생각하다가요. 나중에 가면은 뭐 대한민국이 지금 좌파 정권 돌아가 중도가 있다고 봅니까? 저는 요렇게 중도가 줄어들었어요. 이제는 딱 좌냐 혹은 좌파 정권이냐 우파 정권이냐 요 개념으로 갈라져 있다. 그런 사항들을 조금 인식을 좀 하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그 주변에 있는 뭐 내가 표현도 안 했잖아요. 무슨 때? 파리 때? 뭐 그런 사람들 눈에 보이잖아요. 아니 대통령을 되겠다는 자유우파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제발 탄핵시켜달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울던 권선도를 사무총장 넣는다? 그것은 그냥 아유 막 우리끼리 가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그대로 얘기하면 너끼리 가봐라는 거야. 너끼리 가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우리 공화당을 저 사람들 잘 모르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시간이 다 돼가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요. 저도 이제 이번 대선이 이렇게 그냥 순탄하게 이렇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아마 역대 대선 중에 가장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심한 대선이 될 거고요. 그 제가 생각하기에 크게 세 가지 저는 앞으로 이게 엄청난 변수가 있다 봐요. 세 가지. 첫째가 이제 그 이재명의 기소 여부. 이거는 변호사비 대납이든 배임이든 뇌물이든 아주 이게 근접해 있습니다. 직권남용이든 이재명의 기소 여부와 후보 교체론 이게 엄청나게 큰 파문이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바로 이제 김건희 씨 그 기소 여부. 지금 이게 도이치모터스 벌써 구속이 됐잖아요. 이것도 이게 역대 우리가 영부인이 기소된 거는 현직에 없었잖아요. 이것도 이게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크게 흔들 수 있는 두 번째 변수가 있고요. 마지막 변수가 저는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여부와 메시지라고 봅니다. 이게 또 한번 흔들 거예요. 이번 대선은 또 이게 문재인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또 이게 싸움일 수도 있거든요. 누가 이길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박 대통령이 이긴다 봅니다. 오히려. 따라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과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는가. 이것도 상당히 그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도 중요한 문제고 저는 선거판을 뒤흔드는 이슈다. 그래서 지금대로 그냥 쉽게 끝나진 않고 앞으로 이게 엄청난 드라마틱한 요동치는 이런 게 그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를 아끼는 많은 분들은 몇 년 전부터 저보고 그랬어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얘기 그만하고 문재인하고만 싸우면 지지율 20% 금방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뭐 바로 정치하냐고. 제가 정치 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니 진실도 없고 정의도 없고 거짓들 그다음에 불의 세력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했거든요. 정치 안 하는 게 맞잖아요. 그냥 시골 가서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맞지.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것은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이 정통 우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거꾸로 모는 사람들은 한편으로 봐서는 자기 죄를 덮기 위한 행위, 또 한편으로 봐서는 두렵죠. 우리 공화당이 엄청 커지는 데 대한 그런 두려움 있는데 아무튼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의 열망 저희들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또 대통합의 문도 열은 게 정권 교체 열망이 워낙 크다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쓰레기들하고 같이 하기는 싫어요. 솔직히. 그 다음에 국민들이 바라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단죄, 또 악법, 또 그 대못을 사회 각 분야에 다 박아놨어요. 전 분야에 걸쳐서 대못을 다 박았는데 이거 뽑지 않는 청산을 하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헌법 개정해가지고 이원집정부제 해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이제 불의의 나라로 간다.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걱정까지를 하니까 요새 흰머리가 더 생겼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지금 이슈의 이 실질적인 핵심을 가장 잘 보는 법조인 중에 한 사람이 서정욱 변호사입니다. 또 우리 서정욱 변호사하고 저하고는 오랜 기간 인연이 있지만은 정치를 하라 해도 정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정치에서 벌써 국회의원 황교안 쪽에 그때 많이 도와줄 때 그런 얘기 있었는데 정치 안 하는 것은 본인 할 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공화당의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가장 마야 잘하는 분이고 그러한 것을 또 같이 하는 분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길을 또 힘든 길이라도 올바른 길을 가는 게 맞다 이래 보거든요. 용기 있는 변호사입니다. 제가 봐도 몇 안 되는 용기 있는 변호사. 우리 요즘 우리 공화당에 들어와 있는 변호사분들 그것도 우리 같이 한 번 만났잖아요. 예. 그 후배죠. 1년 후배인가? 예. 1년 후배, 서울법대 1년 후배였을 때 아무튼 그러한 용기 있는 분들이 이제 눈을 떠야 된다. 그래서 서정 변호사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용기 없는 법조인들한테 권력 지향적 법조인들한테 자기 국회의원 될 수 있는데도 안 하겠다고 내팽개치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그 고문 변호사로요. 창당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켜봤고 또 제가 이제 지금도 주말에 그 집회하면 참여할 때도 있지 못하면 유튜브로도 꼭 그 집회를 봅니다. 볼 때마다 이게 정말 그 가슴이 뭉클하고요. 상당히 그 감동을 받게 되고 정말 이게 나라를 걱정하시는 우리 그 당원 동지들 정말 이게 그 존경을 하고요. 지금 대표님이 이제 그 이번에 만들겠다는 나라가 미래 비전이 진실되고 정의롭고 자유로운 행복국가 이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정권 교체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으로 정권 교체할 것인가 이것도 이게 더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윤석열 후보도 이게 아닌 건 아니라고 저는 비판해야 된다 봅니다. 제가 대개 유는 아니잖아요. 대개 유는 아니다 말이에요. 대기는 아니지. 예. 그럼 이게 5.18에 뭐 개헌 이걸 해가지고 5.18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이거는 이게 제부터 1인 시위로 반대합니다. 이거는 이게 저는 방송에서도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이런 이게 말도 안 되는 우리 자유민주 체제의 정체성을 흔드는 지금 이게 5.18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5.18 정신과 가장 거리가 먼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5.18 욕한다고 이게 비방한다고 처벌하는 게 이게 5.18 정신입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윤석열 후보도 제대로 이게 여론을 들여야 된다. 한순간 이게 방심할 때 얼마든지 이게 지지율이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게 함부로 할 때가 아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뭐 윤석열이든 누구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해소하는 자유민주 체제를 해소하는 부분은 안 된다. 그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 달에 우리가 한 번씩 하자고 했는데 오늘 벌써 한 달 됐는데 다음 달에 또 좋은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한번 우리 집회도 한번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에 응해주신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께 감사드리고 그 올바른 소리하는 그 용기가 끝이 없이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